She's fine. Samantha! I'm the pebble. Oh, God. 배우들은 항상 자신이 하고 싶은 연기만 하면서 커리어를 쌓을 수는 없습니다. 헐리우드 톱스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때로는 경제적인 이유로 마음에 안 드는 캐릭터를 억지로 연기하거나 혹은 일명 대본 사기를 당해 형편없는 영화에 울며 겨자 먹기로 출연하기도 하죠. 또 그때는 맞았고 지금은 틀리다는 식의 인식 변화가 불러온 어쩔 수 없는 후회도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이 과거에 촬영한 영화에 대해 산도끼 가득 찬 헐리우드 배우를 소개해볼까 합니다. 그들은 왜 자신의 전작에 거침없이 비난과 욕설을 날렸을까요? 배우들의 사연을 들어봅니다. 배우 엠마 스톤은 작품 속 캐릭터의 특성과 상관없이 모두 백인 배우로 캐스팅하는 일명 화이트워싱 논란의 중심에 선 적이 있습니다. 엠마 스톤이 주연한 영화 알로하의 주인공 앨리스는 하와이와 중국 혼혈 소녀로 설정된 캐릭터입니다. 그런데 누가 봐도 백인인 엠마 스톤을 캐스팅해 비난을 샀죠. 지난 2019년 골든글로브 사회를 맡은 한국계 배우 산드라 오는 영화 크레이지 리치 아시안을 소개하며 알로하 공각기동대 이후 최초로 미국계 아시아인이 주연을 맡은 스튜디오 영화라고 재치있게 설명하자 관객석에 앉아있던 엠마 스톤이 뜨끔한 나머지 하고 크게 외쳐 화제가 됐습니다. 이후 엠마 스톤은 영화 앨리스로 여러 가지 면에서 눈을 떴다며 나는 당시 조롱의 대상이었지만 이후 헐리우드 속 화이트워싱에 미친 역사와 그 문제가 얼마나 만연한지 거시적인 차원에서 한 수 배웠다라며 셀프 참교육을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최악의 화이트워싱 사례로 사죄한 배우는 또 있습니다. 영화 페르시아의 왕자의 제이크 질레날입니다. 2010년 주연작이자 추억의 도스게임 원작 영화 페르시아의 왕자에서 백인 배우 제이크 질레날은 이란계 배우 대신 캐스팅되면서 영화는 화이트워싱이라는 비난을 삽니다. 흥행도 참패했고요. 질레날은 2019년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그 영화를 통해 내가 선택한 배역이나 내가 왜 배역에 뽑혔는지에 대해 사려 깊게 고찰이 필요하다라는 점을 배웠다며 나에게 페르시아의 왕자 정말 맞지 않았다 라고 후회의 목소리를 전했습니다. 영화 캣우먼의 할리베리는 캣우먼 캐릭터에 대해 거친 욕설을 섞어가며 맹비난을 했습니다. 2005년 헐리우드 유명 안티 시상식인 골든 라즈베리 시상식에서 영화 캣우먼으로 최악의 여우 주연상을 받은 할리베리는 당당하게 시상식 무대에 섰습니다. 그녀는 과장된 표정을 지으며 캣우먼의 제작사 워너브라더스에게 감사드린다. 이런 쓰레기 같은 영화에 날 꽂아줘서 고맙다. 영화는 내 커리어에 꼭 필요했다. 나는 정상에 있었는데 지금은 아주 밑바닥에 주저앉아 편하게 있다 라며 우픈 셀프 디스를 강행했죠. 그녀는 2020년 매체 버라이어티와의 인터뷰에서 유색인종 여성이 슈퍼히어로가 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지만 영화 줄거리가 제대로 와닿지 않았다 라고 고백했죠. 또 배트맨이나 슈퍼맨은 세상을 구하는데 왜 캣우먼은 부작용 있는 얼굴 화장품에 대항해 싸워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난 그저 출연 배우였고 그것에 대한 발언권이 거의 없었다 라며 캣우먼 출연을 뼛속 깊이 후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배우 로버트 패틴슨은 영화 트와일라이트로 단번에 여심을 사로잡는 슈퍼스타가 됐지만 원작 소설에 대해서는 출판되어선 안 되는 책이라고 주저를 쏟아냈습니다. 그는 한 인터뷰에서 내가 원작을 읽었을 때 작가 스테파니는 자신을 여자 주인공 벨라에 투영했다고 확신했다. 그것은 마치 출판되어서는 안 되는 책 같았다. 마치 그녀의 성적 판타지를 읽는 것 같았다. 라고 거북한 속내를 드러냈습니다. 또한 그는 특히 작가가 그것을 자신의 꿈의 바탕을 둔 것이라고 말했을 때 저는 이 여자 완전히 미쳤고 자신의 허구 창작물과 사랑에 빠진 게 분명하다 라며 치를 떨기도 했죠. 이쯤 되면 작가에게 싸우자고 대드는 것과 다름없는 매우 수위 높은 발언인데요. 패틴슨은 그 이후 로맨스나 판타지 작품에 학을 뗀 듯 쳐다보지도 않고 오로지 작품성 있는 영화에 출연하며 배우 입지를 다지고 있는 중입니다. 짐 캐리는 폭력이 난무하는 액션 영화 킥-애스2 겁없는 녀석들을 잘 찍어놓고 홍보 기간에 양심상 영화 속 폭력은 지지할 수 없다. 홍보에서 빠지겠다 라며 돌발 발언을 하는 바람에 제작진과 상대 배우 클레어 모리츠를 벙찌게 만들었는데요. 그 이유는 그가 홍보 기간에 벌어진 미국 최악의 총기 참사 사건 샌디훅 사건에 충격을 받았기 때문이죠. 샌디훅 사건은 2012년 12월 코네티컷주 샌디훅 초등학교에서 일어난 총기 난사 사건입니다. 어린이 20명을 포함해 총 28명이 사망한 최악의 사건이었습니다. 짐 캐리는 자신의 트위터에 나는 샌디훅 사건이 일어나기 4달 전에 이 영화를 찍었다. 그리고 이제 양심상 이 영화 속 폭력성을 견딜 수 없다 라며 폭력을 지지할 수 없다. 영화 관계자들에게 사과드린다. 최근 사건으로 내 마음이 바뀌었다.
라며 홍보 하차 선언을 하게 됩니다. 작품 홍보를 이어갔던 클레어 모리츠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죠. 당시 짐 캐리의 돌발 행동의 한편에서는 배우로서 책임감이 없다, 다른 한편에서는 어린이를 애도하는 마음은 공감된다 라며 대중의 의견도 두 갈래로 나눠지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본 시리즈 영화 본 얼티메이텀의 주연 맷 데이먼이 각본가 토니 길로이를 저격한 사건입니다. 맷 데이먼은 매거진 GQ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은 토니 길로이의 본 시리즈 3부작에 팬이 될 수 없었다라고 털어놓습니다. 그는 토니 길로이의 대본 작화에 불만을 터뜨리며 나는 토니가 엄청난 돈을 받고 쓴 시나리오를 비난하지 않는다라면서 그냥 읽을 수가 없다, 이건 커리어 엔딩이다라고 가열차게 저격을 이어갑니다. 심지어 내가 이 대본을 이베이에 올릴 수 있다면 이 양반 커리어는 끝날 거다, 정말 부끄러운 일이다. 기본적으로 그는 그저 돈을 갖고 떠났을 뿐이라며 시종일관 작가 디스를 해댔습니다. 그 다음 본 시리즈인 본 레거시에 맷 데이먼이 등장하지 않은 이유 이제야 알겠네요. 배우 케이트 윈슬렛은 자신을 스타 반열에 올린 영화 타이타닉을 또 다른 의미로 싫어합니다. 자신의 신인 시절 연기가 만족스럽지 못하고 부끄러웠기 때문이죠. 최근 타이타닉이 3D로 다시 출시되자 윈슬렛은 모든 장면이 너무 끔찍하다, 어설픈 미국식 억양도 못 들어주겠다 라며 타이타닉을 다시 볼 수 없을 것 같다 라고 흥행과 작품성을 모두 잡은 타이타닉이지만 자신에게는 흑역사일 뿐이라고 단언했습니다. 연기에 대한 후회는 대배우 톰 행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 전 뉴욕 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1994년 미국 오스카 나무주연상을 수상했던 영화 필라델피아를 언급하며 만약 오늘날 이 영화를 만들었다면 이성애자인 나는 게이 캐릭터인 앤드루 베켄 연기를 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영화에서 톰 행크스는 동성애자이자 에이즈 환자 역을 맡았죠. 그는 이 영화의 핵심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인데 관객들이 애초에 두려워하지 않았다, 이성애자인 자신이 게이 역을 연기했기 때문이라며 잘못된 배역이었음을 시인했습니다. 오늘날 비슷한 캐스팅을 받는다면 하지 않겠다고 단호하게 대답하기도 했는데요. 그는 오늘날은 이성애자가 동성애자 역을 연기한다는 사실을 대중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며 영화 속 진정성에 대해 더 많은 것이 요구되는 시대라고 말했습니다. 영화와 배우의 다양성을 존중하자는 뜻이 담겨있는 헐리우드 큰형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상 헐리우드 배우들의 과거 출연작에 대한 후회와 디스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사람이 언제나 만족하며 살 수는 없죠. 후회도 하고 반성도 있어야 발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니까요.